안녕하십니까. Kevin's Korean Military Dictionary, 줄여서 KKMD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발췌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자료의 출처는 LancerDefense.com으로 인도네시아어로 구성되어 있는 밀리터리 웹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군부의 입장을 100%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KFX에 대한 인도네시아 군 관계자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니 KFX에 관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자료 내용을 번역하기에 앞서서 중요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도네시아의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전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제 생각이 아닙니다. 동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오해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드리는 말씀입니다. 1. 구조적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무기의 절반 이상이 미국산이다. 특히 천문학적인 액수의 전투기는 FA-50을 빼면 거의 미국산이라고 할 수 있다. F-16, F-15K, 그리고 추가 도입된 F-35까지. 심지어 미래 10년간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나라 무기 생산에서 물류 보급 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훤하게 깨어차고 있을 정도이다. 무기는 단순하게 팔고 나면 끝인 물건이 아니다. 무기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처음에 다소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몇십 년 동안의 추가적인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며 이미 구축된 물류 보급 체계와 유지 비용 때문에 처음에 어떤 무기 체계를 들여오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 중에는 이런 현상을 구조적 헤게모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3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이다. 장보고급 잠수함, 그리고 KT-1 훈련기, T-50 훈련기 등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이기도 하다. 즉, 미국이 한국에게 적용해왔던 구조적 헤게모니를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재창출하고 있다는 시각이 인도네시아 군부에 존재하는 것 같다. 2. 미국의 전략적 무역 허가국 STA-1의 지위 문제이다. 미국의 모든 무기 관련 테크놀로지에 접근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STA-1의 지위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들이 바로 STA-1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에서 나토 회원과 동등한 미국의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유일한 나라들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아시아에서 세 번째 STA-1의 지위를 얻어냈다. 도크형 수송 양육함과 장보고급 잠수함의 성공적 도입으로 대한민국의 해양무기 테크놀로지를 전수받은 인도네시아는 KFX를 통해서도 전투기 제작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KFX 사업이 진행되면서 STA-1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전투기 제작 핵심 기술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추 역할을 자처하는 인도네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처럼 STA-1의 지위를 받는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것이다. 3. 인도네시아는 유로파이터를 제작할 당시 소수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었던 스페인이 유로파이터를 생산, 판매할 권리를 향유했다라는 예를 들어 앞으로는 15% 정도로 줄어들 자신들의 20% 지분으로 KFX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이미 한 나라로 기능하고 있던 유럽연합 내 스페인의 타국과의 관계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관계를 동일시하는 것은 지극히 자국 중심적인 시각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대한민국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KFX를 통해 자신들의 항공기 노하우가 역이전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개발해왔던 항공기가 터보프롭 항공기이긴 하지만 말이다. 4.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KFX를 통해 현재 60% 정도인 전투기 제작 기술을
90% 이상 끌어올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설명했던 요인들 때문에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파악한 시점이 이미 2017년이었고 그래서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며 2018년 10월 재협상까지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KFX에서 발을 빼겠다고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긴밀했던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에서 5번째로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국가이다. 5. lancerDefense.com의 논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KFX에 투자할 의향이 없음이 확실해 보인다. 심지어 5세대 전투기의 주 무대가 될 미래 전장에 KFX가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인도네시아 공군이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다. 이 밀리터리 사이트에 기고한 작가는 대한민국이 KFX를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를 주더라도 의심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구조적 헤게모니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고 있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기술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다른 나라의 구조적 헤게모니를 창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뼈아픈 지적까지 하고 있다. 이상이 lancerDefense.com의 자료를 요약 분석해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기고문 내용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에 빨간색 테두리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얀색 글자에 검은색 테두리로 강조됩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반둥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우주항공, 인도네시아어로 PTDI는 그곳에서 KFX를 생산하고 다른 나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민국에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KFX 생산을 위한 분업은 양산이 시작되는 2026년 전에 있을 협약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처음부터 인도네시아는 완제품 생산이 주로 한국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PTDI는 아마도 항공기 부품 중 일부인 주입과 미익 생산 배급만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KFX 프로그램 참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주요 조건으로 생산 분업을 원하고 있다. F-35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다른 비스텔스 전투기들을 능가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닌 KFX 전투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로 시달려 왔었다. 인도네시아의 KFX 생산 분업 요구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노력해 왔었는지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KFX 프로그램을 로키드 마틴과 함께 진행했던 T-50기 훈련 개발을 통해 연마된 우주 항공 기술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에 지금까지 터보프롭 항공기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도네시아는 KFX를 더 높은 수준의 우주 항공 기술 역량으로 이끌어줄 기술 이전 플랫폼으로 간주하고 있다. KFX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기술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터보프롭 항공기 제작 기술의 90%,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기술의 60%를 습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KFX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현재 90% 수준인 터보프롭 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인 마스터급의 전투기 개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KFX 프로그램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도크형 수송 양육함과 잠수함의 생산 등을 통한 주요 해군 무기 체계 이전에 있어서 양국 간의 많은 파트너십의 성공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해양 테크놀로지를 쌓아오면서 세계 해운업계 시장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 분야는 국방의 세계화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개념을 통해 미국은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나라에 기술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적 종속성을 창출하는 구조적 헤게모니를 건설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을 제안함으로써 미국이 취하고 있는 국방의 세계화 접근법을 인도네시아에게 그대로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이전에도 항공기 개발 및 항공기 부품 생산에서 PTDI와의 전략적 제휴를 제안한 에어버스 그룹에 의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 결과적으로 에어버스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무기 조달 프로그램으로부터 항공기 및 헬리콥터 주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인도네시아는 항상 자국의 방위 산업 독립 달성을 목표로 정교한 우주항공 기술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나중이 되어서야 KF-X 프로그램이 미국 워싱턴에서 발생 복잡한 정치 과정에 의해 통제되고 협력하는 미군 산업복합담지에 깊이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기술 협약도 없고 초강대국 미국의 STA-1 동맹국도 아닌 인도네시아의 현재 지위 그대로라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록히드 마틴이 KF-X 개발을 위해 카이에 제공하기로 한 21가지 핵심 기술 데이터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록히드 마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인도에서 일어난 것처럼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관계의 위상이 높아질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를 거의 모든 미군 군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방위 파트너로 인정했다. 2018년 중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도의 지위를 STA-1 전략적 무역 허가국으로 끌어올렸고 인도는 STA-1 지위를 얻은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나토 멤버들과 동등한 수준의 동맹국으로 간주된 이후 STA-1 지위를 얻은 세 번째 아시아 국가이다. 인도의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수십 년에 걸친 어려운 협상을 통해 달성될 수 있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가 가까운 장래에 이런 지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영향력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술적 가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 초 인도네시아 국방정책 위반자들은 KF-X 프로그램을 떠나기로 거의 결정을 했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항공기 개발에 있어 한국보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KF-X의 기술 이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항공 기술이 대한민국으로 역으로 흘러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KF-X 전투기를 실제로 운용하게 될 인도네시아 공군은 또한 스텔스 기능을 지닌 제5세대 전투기의 주무대가 될 미래의 영공 싸움에 KF-X가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호주와 싱가포르는 F-35를 운영할 계획이며 중국은 두 종류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냈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KF-X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것은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분담금 지급을 지연시킨 2017년부터 2018년 10월에 재협상 결정을 하기까지 KF-X 프로그램에서 발을 빼고 싶지만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할 만큼 인도네시아의 결정이 길어진 이유는 FX 프로그램을 철회하겠다는 결정이 이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양국 간의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더 연관이 있다. 한국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로 5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KF-X 재협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10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한국은 KF-X 마감 기한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지불하지 않아 발생할 개발비 5% 부족분만 수정하면 된다. KF-X를 생산하고 수출할 권리를 인도네시아에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유로파이터와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스페인은 아주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보유 지분이 작다는 이유로 유로파이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었다. 대한민국은 KF-X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떠나보내지 않기 위한 당근책으로서 인도네시아에게
KFX를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그런 권리를 준다고 해도 진위를 의심해 봐야만 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무기인 KT-1 훈련기, T-50 훈련기, 장보고급 잠수함 등을 최초로 구매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국 국방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깊숙이 심어지기 시작했고, 혹시 KFX를 생산 수출할 권리를 준다면 그것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KFX 프로그램은 한국이 인도네시아 국방 분야에서 일종의 구조적 헤게모니를 창출할 수 있는 더 넓은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 영역에서 한국의 구조적 헤게모니가 성립되기에는 한국의 여전한 미국 기술 의존성이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이상이 lancerDefense.com 인도네시아 밀리터리 사이트에 실렸던 기고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영어로 전환한 뒤 번역한 내용이라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 기고문을 해석하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성장과 기술적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세계 무기 수출국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역사는 더 짧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가 성장한 배경에는 분명 미국이라는 존재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뻐서 미국이 도와준 것은 아니죠. 중국과 북한이라는 존재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힘들게 얻어내는 STA-1 지위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이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이 지적하듯 앞으로 미국 기술에 의존하기만 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력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의 기술 격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비록 KFX가 아직까지 F-35 정도의 스텔스 기능도 없고 5세대 전투기에 끼지도 못한다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지적이 뼈아프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와야만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STA-1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제 예측입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조금씩 하나하나 우리 기술을 키워가야 합니다. 미국도 처음부터 초강대국은 아니었으니까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라는 사실을요. 제가 보기에는 인도네시아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듯이 보입니다. 저는 체면보다 실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KFX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술을 얻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꾼다면 당장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국민 여론부터 악화시켜 버렸으니까요.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의 입지도 좁아지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분명 자신의 이익 위주로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속이 뒤틀린다고 바로 판을 뒤집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인도네시아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처럼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위험성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Tabs Channel